구사하게 짱이지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단어 들어왔죠?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상 이 닮음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접했을 거예요. 사진을 인화할 때도 크기 조절하죠. 그 안에 이제 그려진 그 안에 내 사진의 모양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복사기 선생님도 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확대 또는 축소로 한다. 그때 글자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글자의 크기가 그 비가 더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닮음은 이런 겁니다. 자, 또 뭐 입체로 간다면 입체에서도 닮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또 뒤에 입체의 닮음까지 갈 건데요. 자,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은 그 옛날에 그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인형 속에 또 인형 들어있고 이렇게 뚜껑 열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입체에서의 생긴 모양은 똑같아. 근데 뭔가 크기들이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생긴 모양들은 같으나 크기들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닮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 단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수학이기 때문에 도형의 닮음을 볼 겁니다. 그 도형의 닮음 중에서 크게는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의 이 닮음부터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닮음 첫 번째 도대체 얘가 뭡니까? 그리고 닮음의 이 성질은 뭐가 됩니까? 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동을 했을 때와 계속해서 비교를 할 거거든요. 합동은 얘들아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일치했던 것, 똑같았던 거였죠. 폭이었을 때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닮음이 어찌 보면 더 큰 범위야. 합동보다 큰 범위야. 합동도 포함하면서 얘들아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합동이었는데 모양은 똑같아야 돼. 하지만 크기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얘네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 그때 일치하게끔 그때 합동이 되게끔 만들어지면 얘는 모두 닮음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합동 조건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닮음 조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행선과 우리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연결을 할 거고요. 이 안에서도 우리는 닮음인 도형을 찾아서 그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찾아낼 거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 맞아요. 삼각형인 모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색종이를 잘라요.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이라는 그 위치에다가 내가 실을 이렇게 매달라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달면요. 얘가 평행을 유지합니다. 바닥과 평행을 유지한다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뭔가 무게의 중심이 된다. 이런 의미를 살펴주셔도 되고요. 이 무게 중심이 이제 정말 이제 삼각형에서의 중요한 중심 3개를 다 채워나간 거거든요. 첫 번째가 외심과 내심 연결했었죠. 이어서 무게 중심까지 2학년 파트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 닮음 도형의 넓이와 부피다라고 해서 이제는 입체 도형으로도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닮음 도형의 넓이의 비도 알아보면서 닮음 도형의 부피의 비까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흐름은 이렇게 돼요. 오늘의 첫 출발이 제일 중요하겠죠. 정말 처음에 흐름만 요거 2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파트 도형의 닮음 첫 번째 개념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닮은 도형이 무엇입니까? 자, 시간표를 2배 확대해서 복사해주지 않을래? 라고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문방구에 갔나 봐. 그래서 시간표구나. 가로가 50, 세로가 70cm였는데 자, 2배 확대해서 복사하면 가로랑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벌써 예상 가능하시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확대했대. 길이가 자체가 다 2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확대 복사했을 때 그 나온 길이들 무엇을 체크하면 될까?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 얘가 닮음? 아, 그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크기는 2배, 3배 또는 2분의 1, 3분의 1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처음에 준 시간표의 크기입니다. 50이 됐고요. 여기는 70이 됐어요. 그죠? 2배로 확대를 시켜달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대로 확대를 시켰더니 얘는 몇이 돼? 50의 2배는 100. 70의 2배는 몇이야? 14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여기의 모양은 어때?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크기가 지금 길이가 지금 달라졌다. 몇 배로? 얘가 2배가 됐으니 얘도 당연히 똑같이 이제 2배가 되겠다라는 것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한 도형을 얘들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다른 도형이랑 똑같아질 때, 즉 합동이 되었을 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삼각형 ABC랑 DEF가 닮음이야. 그러면 닮음의 기호는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합동의 기호는 어떻게 썼어? 이런 식으로 짝대기 3개를 그어줬었죠. 합동이라는 뜻이고 얘는 닮음이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다.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다라고 했었죠. 얘네들은 얘들아 뭐가 똑같은 거니? 모양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합동이라는 요 녀석은 말이야. 뭐랑 모양도 같아야 되고 더 까다로운 거지 크기도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크기라는 것 자체가 넓이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기호를 썼단 말이야. 즉 이 닮음을 포함해서 모양이 똑같고요. 이 아래 부분은 뭐라고? 크기, 넓이 같다라는 건 이렇게 그냥 쓰잖아. 그지? 넓이가 같습니다라고 썼는데 얘의 기호가 이제 이것도 복잡하다. 그냥 우리 이렇게 짝대기 3개로 통일하자 합동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실상 모양과 크기가 같다. 얘는 모양이 같다라는 것으로 닮음과 합동을 이해하시고 닮음이 그러니까 합동을 포함하는 더 큰 범위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포인트죠. 자,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또한 평면 도형에서의 이 닮음, 뭔가 이들의 성질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분명히 확대 또는 축소해가지고 일치시켰을 때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모양이 똑같아야 되거든. 얘 모양이 다른 걸 닮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 안 돼. 확대 또는 축소시켰을 때 합동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럴 때 합동해서 쓰는 용어 그대로 쓸 거예요. 대응하는 점, 그럴 때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의 크기, 요것들을 체크할 거고요. 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그냥 쉽게 정삼각형 예를 들게요. 정삼각형이었어. 얘도 지금 정삼각형이었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였어. 얘도 2고요. 얘도 2였어.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5였어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5가 되고 얘도 지금 5가 되었습니다. 그때 얘들아 길이는 지금 얘가 2고 얘가 5인 거죠. 그러면 길이의 비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2대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각을 보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정삼각형에서 얘 크게 커졌다고 각 커져요? 아니지. 그죠? 각의 크기는 얘들아 얘가 60도일 때 얘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60도 돼요. 각 안 변해. 맞죠? 닮음인 모든 도형에서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길이의 비는 우리가 2대 5라면 2대 5, 얘도 2대 5, 2대 5 이렇게 길이의 비를 일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얘가 닮음인 도형이라면. 아셨죠? 그래서 각의 크기까지 얘가 길이비가 2대 5 됐으니까 얘도 뭐 몇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각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변들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이제 닮음인 도형은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라고 해서 닮음비가 존재를 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같은 길이 항상 비들이 성립을 하는구나. 닮음이라면.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닮은 입체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응하는 이번에는 변이 아니라 입체니까 모서리라는 표현 쓰겠죠. 이 모서리의 길이 비는 항상 일정하고요. 닮음도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의 면들 자체도 서로 닮음인 도형이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대로 모양 만나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개념 체크하는 부분에서 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